습견이 강하면 실체가 안 보인다. 중부지방에는 정말 무자형 전통가옥이 드문가. 여주 보통리 고택에서. 중부지방, 경기도 지역의 전통가옥 값사를 다녀보면 중부지방에는 무자형 전통가옥이 드문데 이 고택은 무자형이라는 안내판을 많이 본다. 밤가시초가도 그렇고 보통리 고택도 그렇다.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설명도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다녀보면 중부지방의 많은 집들이 중정이 있는 무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궁금하다. 누가 왜 중부지방에는 무자형 전통가옥이 드물다고 했는가? 굳이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우리 지역에만 무자형 전통가옥이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싶어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와전된 것일까?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옥하면 흔히 떠오르는 공식 있잖아요. 추운 북부는 미음자, 중부는 기역자, 더운 남부는 일자. 거의 교과서처럼 배우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아주 익숙한 분류 방식이죠. 근데 경기도 여주에 조선 후기에 지어진 아주 멋진 미음자 고택이 있습니다. 바로 보통리 고택인데요. 중부지방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통리 고택을 실마리 삼아서 그 한옥의 지역별 분류라는 통념이 정말 맞는 건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주 보통리 고택은요. 이게 그냥 오래된 집 그 이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조선 후기 4대 부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독립운동가 조선한 선생의 생가이기도 하거든요. 아, 역사적인 의미도 깊군요. 그렇죠. 특히 1999년에 지붕 수리하다가 상량문이 발견됐는데 거기 1813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딱 나와서 연대까지 확실한 중요한 가옥입니다. 안채, 사랑채, 그리고 좀 독특하게 작은 사랑채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미음자 구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미음자 구조요. 그게 딱 걸리는 지점인데 흔히 배우기로는 미음자는 추위를 막으려고 북쪽에서 주로 짓는 폐쇄적인 구조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중부지방인 여주에 똑하니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예외적인 사례일까요?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택의 미음자 배치가요, 단순히 기후 대용,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뭔데요? 더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적인 요구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요구요? 네. 앞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특히 사랑채 옆에 중문을 둬서 안채로 들어가는 동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 이게 뭐냐면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외법 있잖아요. 아, 네, 남녀 공간 나누고 그런 거요? 맞습니다. 남녀 공간을 엄격히 나누고 또 외부인의 접근을 관리하려는 그런 사회적 규범을 이 공간 구조로 구현한 결과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집의 구조 자체가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규칙이나 질서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신기하네요. 물리적인 프라이버시 설정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 확보는 물론이고 동시에 가문의 위계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했어요. 위계요. 왜? 예를 들면 사랑채의 기단을 좀 높게 쌓는다든지 아니면 다락처럼 꾸민 내로라고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안쪽에 작은 누각처럼 만든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다 신분을 과시하는 건축적인 표현인 셈이죠. 이런 걸 보면 당시 수도인 한양의 최고 기술자들, 경공이라고 불렀는데요. 아, 경공? 네. 그런 최고 장인들이 지었을 법한 아주 고급 양식, 이른바 국가 표준 양식, 하이스타일이 지방의 유력 가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구현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보다는 사회적인 지위나 필요가 형태를 결정한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와, 그럼 혹시 우리가 민자가 중부지방에 드물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좀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기후 말고 이렇게 뚜렷한 사회적 이유가 있다면 말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음자 집이 중부에 드물다는 그 통념은요. 아마도 두 가지 개념이 혼동되면서 생긴 일종의 와전일 수 있어요. 혼동이요? 어떤? 하나는 이제 학술적인 분류인데요. 보원에 유리한 겹집 구조, 그러니까 집의 앞뒤 깊이가 깊은 구조가 중부 평야지대에는 드물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겹집 구조. 다른 하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안마당을 감싸는 시각적인 형태로서의 미음자 배치입니다. 이 둘을 혼동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 자체의 깊이, 겹집, 호집 문제랑 건물을 마당 둘레에 배치하는 미음자, 문제를 섞어서 생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리고택은 사실 건물 하나하나는 깊이가 얇은 홑집이에요. 겹집이 아니고요. 아, 홑집인데. 네. 다만 이 홑집들을 안마당 주위로 미음자 모양으로 배치해서 폐쇄성도 확보하고 공간 분화도 이루고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아, 명쾌해지는데요. 그래도 혹시 기후적인 이점도 아주 약간은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사회적 요인 말고요. 물론 기후 요인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미음자 배치가 아무래도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리고택이나 다른 사례들 쭉 보면 역시 기후 적응보다는 말씀드린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이 형태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네, 보통리고택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의 다른 상류층 고택들을 보면 이 패턴이 더 명확해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밤가시초가라는 집이 있는데요. 밤가시초가요? 초가집인데. 네, 지붕은 지프로 이은 초가인데 가옥 배치는 되게 독특해요. 안으로 이렇게 휘감아 도는 듯한 또아리집 형태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민자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아리탭, 재미있는 형태네요. 또 수원에 있는 광주이시 월곡댁이라는 집은요. 역시 초가집인데 기역자 안채랑 니은자 바깥채를 이렇게 딱 조합해서 밈자 형태를 만들어요. 뭐랄까 약간 모듈식 구성이라고 할까요? 아, 조립하듯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 재료가 기와든 초가든 그건 크게 상관없이 좀 부유하거나 힘 있는 계층은 프라이버시 확보나 위계 표현을 위해서 이런 폐쇄적인 밈자 형태를 선호했다는 거죠. 허... 그러니 이게 희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와 신분의 상징, 일종의 위세의 양식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결국 한옥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지역이나 기후 이것만이 아니라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회계층이라는 변수가 정말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여주 보통리 고택과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옥을 그냥 기후에 따른 지역별 형태로만 단순하게 분류해서는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네. 밈자 평면은 특히 중부지방 상류층이 내외법 준수라든지 가문의 위계 질서 유지, 또 손님 맞이 같은 자신들의 사회 문화적 필요를 공간에 구현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미음, 기역, 일 이런 평면 형태의 분류를 넘어서서요. 지리적 권역이랑 지형과 구조, 그러니까 홑집이냐 겹집이냐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 계층과 기능, 이게 반가냐 민가냐 하는 것들, 이 세 가지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한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한옥이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정교하게 담아낸 건축 언어였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공간이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반영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의 집, 특히 아파트 같은 그 천편일률적인 구조나 공간 배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 또 어떤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